안녕하세요. 전영기 TV의 전영기입니다.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새해 복 많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2월, 그러니까 시끄러운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또 12월 31일 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법인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서 공포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법은 소위 일컫는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고 일컫게 되는데, 이 개정사항을 올해 첫 1월 달부터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비단 정비사업뿐 아니라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도시정비법의 해설은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쭉 살펴보면 큰 틀에서 하나는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 수립 관련,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운영 관련, 세 번째는 통합심의 사업시행 계획 관련, 네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 등 기타 시공자 선정, 해산, 청산 등 4가지의 꼭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첫 번째인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 수립에서 재건축 진단, 정비계획의 위반 요건 완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위반 요청 및 위반 제한, 마지막으로 정비계획 분담금 추산 방법의 완화, 이러한 개정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진단 없이 정비 계획의 위반 또는 요청,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안전진단이 필요 없으면서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에만 실시하면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법 개정 전에는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에 도래해야지 비로소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예비 안전진단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정비계획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법 제12조를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재건축 진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고, 이 법은 2025년도 6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재건축 진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정법 제12조 개정사항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 위한 사전에 안전진단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사전에 서두르지 않고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되도록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비계획 위반은 재건축 진단을 통과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는 예비 안전진단하고 정밀 안전진단 2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시행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예비 안전진단은 필요 없고 그냥 재건축 진단 하나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특징은 도정법에서의 안전진단이 개정됨에 따라서 노특법상에서의 안전진단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의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타법 개정으로 노특법도 개정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노특법에서 특별 기본계획을 통해서 특별 정비계획으로 넘어가게 될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조합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로 뒤로 미뤄져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개정 전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입안을 제한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이런 절차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개정된 최근의 법률을 말하는 거죠. 입안 제한을 하고 구역 지정 수립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안전진단은 입안 제한할 때 해도 되지만 여기 보면 사업시행 인가를 실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되도록 이 박스가 이렇게 끄트머리까지 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살펴볼 때 입안 제한을 할 때 안전진단을 신청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또 추진위원들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돈을 거두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법이 통과되면 6월 4일 이후는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고 정비계획으로 먼저 넘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입안 제한 밑에 안전진단 밑으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구역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역지정이 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조합까지도 동시에 패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옛날에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고 이 재건축 진단하고 정비계획의 입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여기 살펴보시면 이 종전의 도정법을 보면은 12조에 보면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지만 입안권자는 자치구청장이겠죠.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이 수립 시기에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정비계획 입안 제한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실시를 먼저 하라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작년 12월 3일 날 개정된 이 법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앞에 거는 어떻게 다르죠? 앞에 거는 그 정비계획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어 있어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도록 하는 이런 조문을 뒀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법률을 한 사람들은 이 조문들을 보면 그렇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조문에는 언뜻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앞에 것은 정비 예정구역에서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은 즉시 신청을 안전진단 신청하라는 의미고요. 뒤에 것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해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전까지 실시하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면 초창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 비용을 거두려면 문제도 있는데 뒤로 미뤄서 진행을 해서 한다. 여러분들은 항상 법률을 찾아볼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문구를 물리 해석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비안전진단의 폐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예비안전진단이 폐지가 됐다는데 정확한 법률에서는 어떻게 해서 폐지됐다는 얘기를 안 써놔요. 앞에 입법 취지만 설명을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개정되기 전의 도정법을 보면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그리고 자치구청장은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성, 건축 마감, 설비도 이런 것을 심사한 다음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뀐 법에 보면은 제 사항에 따라서 재건축 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 진단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걸 다 삭제해버렸죠. 현지 조사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률에서는 입법 개정 취지는 편하게 써놨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규정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안전진단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안전진단, 도정법에서는 안전진단이 면제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도정법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노특법에서는 또 적용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 진단의 기준 완화는 도정법상에 있는 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난 8.16 대책에서 국민주거안전 실현 방안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22년 12월 8일 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논의가 됐고, 23년도 1월 5일 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뭐 제 말만 일단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지금의 재건축 진단이죠. 진단을 사실은 규제하고 엄격하게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어려웠었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재건축을 완화할 때는 그 안전진단의 기준이 완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경우는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이걸 풀어줄 때는 이 기준을 풀었던 것이죠. 이 살펴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표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쭉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평가 항목에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설비 노후도, 뭐 기타 이렇게 나오는 순인데, 이거를 그 색깔별로 해서 이제 우로 한 바퀴 돌리면 딱 여기에 맞아 떨어질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구조 안전성이 50%,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15%, 이렇게 이런 순으로 돌아가는데, 2003년도 1월 5일 날 개정된 걸 보시면 구조 안전성이 50%에서 막강하게 이 점수가 50점이라 사실은 결정적이었어요. 이 50% 된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50%를 강화했는데, 그 전에 20%였던 것을 50%로 강화했던 것이죠. 근데 요번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2003년도는 50을 30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조 안전성의 부분,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의 항목보다는 나머지 항목을 갖고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조 안전성을 20% 또 다운을 했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항목에 보면은 15%를 30%로 늘려놨던 것이죠. 이 부분은 주로 그동안에는 주거 환경 항목을 주거 환경 항목에는 대부분 보면 주차 대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 지하 주차가 아닌 대부분 그 주차 대수가 얼마나 열악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배정을 15%에서 30% 높여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1기 신도시나 또는 연기 신도시, 목동이나 상계동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놨던 것이고, 설비 노후도의 경우도 25에서 30으로 높여놨죠.
이 부분은 설비 노후도는 난방, 배수, 급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을 점수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안전진단 기준은 요번에 작년 말에 법이 개정돼서 바뀐 게 아니고 23년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썼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완전 진단을 면제받지 않고 완화되는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도정법이나 노트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전진단에 따라서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요건이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별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은 추진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가 제1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해요.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바뀐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1번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입안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합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이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나중에 뒤로 미뤄서 진행을 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건축 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또는 특별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